여러분, 단 한 스푼의 식초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성의 힘이 되살아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보충제도 아닙니다. 주방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식초 레시피 하나로 잠든 혈류를 깨우고 중심부로 강하게 몰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를 넘은 지금도 몸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는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성 갱년기와 순환기 문제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도현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가 아니라 피가 돌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굳고 피가 탁해지면 중심부로 가야 할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가 깨끗하고 따뜻하게 흐르면 몸은 언제든 다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식초 레시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 댓글에 1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밤에 강해지는 비밀 포인트 마사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초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과 폴리페놀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녹이고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발기의 스위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중심부로 몰리면서 강한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식초를 그냥 마시면 의점막을 자극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사용한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식초를 한 스푼 넣은 뒤 꿀을 반 스푼 넣어 산도를 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혈류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단 1스푼의 식초라도 이 순서로 섞으면 부드럽게 흡수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마시는 시점은 아침 공복이 아닌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 내 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 분비량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8살이었는데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항상 피로를 호소하셨지만 이 식초 음료를 3일간 꾸준히 마신 뒤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초의 효능은 단지 혈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가 맑게 돌면 몸 전체에 온기가 돌아오고 근육과 신경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남성의 중심부 역시 혈류가 충분히 도달해야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발기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제는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모릅니다. 피가 통하면 반응합니다. 마음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식초 레시피는 그 막힌 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점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절대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희석하지 않은 식초는 위와 식도를 자극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속쓰림이 있는 분은 꿀의 양을 늘려 산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초 레시피의 정확한 비율과 실제로 관계 전에 활용하는 타이밍, 그리고 몸의 반응을 높이는 준비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단 한 잔의 따뜻한 식초 음료로 혈류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 레시피의 정확한 비율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넣는 양보다 비율과 순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면 위를 자극하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오랫동안 실험하며 최적화한 공식은
바로 3대2대1 비율입니다. 따뜻한 물 3부분, 식초 2부분, 그리고 꿀 1부분입니다. 여기에 생강즙을 약간 더하면 완벽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 200ml를 컵에 붓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은 효소를 파괴하고 식초의 유기산을 변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를 2스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때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유리 재질의 스푼이 좋습니다. 금속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꿀을 1스푼 넣습니다. 꿀은 단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도를 완화하고 의벽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의 천연 효소는 위의 부담을 줄이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혈관을 자극할 때 몸의 흡수율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즙을 5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완성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올려 순환을 돕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속이 비어있을 때 식초의 산이 직접 닿으면 위가 자극받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위의 부담이 줄어든 시점이라 이때 식초의 유기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면 속쓰림 없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입안에 머금은 뒤 삼키세요. 식초 속 유기산이 혀와 점막을 자극하면서 뇌의 순환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위를 보호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마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5분 정도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식초의 종류에 따라 효과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가장 일반적이지만 포도 식초는 혈압 조절에, 현미 식초는 피로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7일, 가능하면 2주 정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잊고 있던 순환의 리듬을 다시 깨워주는 자극. 그것이 바로 식초의 역할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어느 순간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화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레시피를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관계 전에 루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 30분 전 식초 음료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깊게 호흡을 하며 복부를 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가볍게 걷거나 허리를 돌려주면 하체의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을 넓히고 생강의 진저롤이 심박을 부드럽게 높이면서 중심부로 따뜻한 피가 몰립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들이 30분 만에 체온이 오르고 긴장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유지해보세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혈관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신호를 주면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된 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식초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적절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상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한 잔, 그것이 정답입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키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준 만큼 돌아옵니다. 오늘은 3대2대1 비율의 황금 공식과 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관계전 활용 루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한 잔을 여러분의 저녁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 뒤 아침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가 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내일의 활력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제 식초 레시피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응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식초의 힘은 단순히 섭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순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전 루틴입니다. 관계 30분 전, 식초 음료를 한 잔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는 서두르지 말고 입안에서 두세 번 굴린 뒤 넘기세요. 혀에서 느껴지는 신맛이 뇌를 자극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신호가 내려가면서 심박수가 부드럽게 오르고 혈류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로 피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이 붉게 변하면 이미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냉증이나 손발 저림이 있는 분에게는 조교법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 3리터에 사과식초 3스푼을 넣고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물이 식지 않도록 중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모세혈관을 자극해 발끝 혈류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이 조교법은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하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다음 날의 활력을 준비하게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70대 남성 한 분은 이 조교를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밤이 되면 다리가 시리지 않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피로가 누적되어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식초 음료에 레몬즙을 5방울만 추가해보세요. 레몬 속 비타민 C는 식초의 아세트산과 결합해 남성 호르몬의 활성형 전환을 돕습니다. 즉, 몸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활력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꿀 한 방울을 더하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밤늦게까지 피로가 누적된 날일수록 이 조합은 탁월한 회복 효과를 줍니다. 넷째, 긴장감이 높을 때는 호흡법을 함께 사용하세요. 식초 음료를 한 모금 마신 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은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춥니다. 몸이 이완되면 혈류는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식초 속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중심부로 따뜻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활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식초 음료를 마신 후 침대에 눕기 전에 손끝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복부의 온도가 오르고 내장 혈류가 안정되면서 밤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졌다면 이미 성공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장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전신의 순환이 정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초 음료를 마시고 짧은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의 자극이 모여 7일이 지나면 순환의 리듬이 생기고 14일이 지나면 체온이 오르며 21일이 지나면 반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과학입니다. 식초의 힘은 작은 자극을 통해 몸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마셨다고 바로 달라지지 않지만 매일 이어가면 어느 순간 손끝이 따뜻하고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음료를 마신 후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소화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보다는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는 편안하고 혈류는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한 잔의 식초, 5분의 호흡, 15분의 조교. 이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피가 도는 곳에 젊음이 있고 순환이 있는 곳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손끝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 온기가 바로 식초가 만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식초 루틴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단기간의 자극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식초 한 잔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꿀 반 스푼, 생강즙 5방울. 이 과정을 단 3분만 투자하세요.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후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손끝이 따뜻해지고 7일째에는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순환의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면 혈관의 탄성이 살아나고 산화질소 분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지 남성 기능뿐 아니라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깊은 효과를 원한다면 식초와 잘 어울리는 식품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첫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식초의 아세트산과 결합해 강력한 혈류 확장 작용을 합니다. 식초 음료를 마신 다음 날 점심에 구운 마늘 한쪽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둘째는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산화질소를 안정화시켜 효과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렇게 3가지 식품을 식초 루틴과 함께 섭취하면 몸의 순환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2잔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간혹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꿀의 양을 늘려 산도를 낮추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로감이 있을 때는 하루를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건강 습관은 꾸준함이지 강박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마음의 긴장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몸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키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신체는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믿고 오늘의 루틴을 이어가세요. 하루에 작은 실천이 쌓여 자신감을 되돌려줍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자기 전, 불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이 짧은 확신이 내일 아침의 혈류를 바꿉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은 반응합니다. 식초는 그 반응을 끌어내는 열쇠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이 식초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손끝이 따뜻하고 몸이 가볍다면 이미 첫걸음은 성공입니다. 3일, 7일, 21일. 그 변화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몸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0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남성 갱년기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한 잔의 식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